제품을 얘기를 하고 그 제품을 또 우리가 제품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아메이의 사업도 STP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아메이 제품을 전달을 해 주면서 그 소비자에게 이것이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는 일, 제품 전달과 후원. 그래서 RNR이라는 강의가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그 부분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소비자에서 사업가로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탄탄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가로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먼저 소비자였던 분들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좋죠. 그래서 제품 전달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단순 소비자로부터 고정 소비자, 애용 소비자, 거점 소비자, 사업가를 찾을 수 있는 가장 단초가 되는 게 단순 소비자 찾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세제 하나, 뭐 치약 하나 이런 거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단순 소비자부터 시작이 돼요. 다이아몬드건 뭐건 간에 일단은 제품을 써보니까 괜찮네. 계속 써봐야겠네. 그래서 계속 쓰는 고정 소비자. 이거 아니면 딴 거 못 쓰겠어 하는 애용 소비자 또는 내가 여기서 사업가가 되기 전에 나는 쓰고 좋으니까 소개는 시켜줄게라는 거점 소비자.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 소비자로부터 빨리 고정 소비자를 만들고 이 사람을 애용 소비자나 거점 소비자로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내가 일련의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잘 가야 돼요. 단순 소비자 만들고 또 다른 단순 소비자만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단순 소비자 중에서 고정이나 애용 소비자, 거점 소비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캐치해내서 그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RRTM에서 트레이닝과 그리고 모티베이션이라는 곳은 뭐냐면은 제품을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 소비자에서 애용 소비자 만들기 집중이 먼저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 누군가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동기부여를 하는 일들은 사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플래티넘 이상 정도 돼야지 이게 사실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 갑자기 파트너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플래티넘 되기 전에. 그때 내가 먼저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나부터 애용 소비자인지 그리고 그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분도 애용 소비자의 단계 정도의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그걸 먼저 채워줘야 되는데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적인 부분만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애용 소비자한테까지는 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데모도 보여주고 제품 설명도 해주고 이런 거 설명해주는 단계를 건너뛰고 무조건 교육으로만 가려고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용 소비자 만들기 교육부터가 먼저다. 내가 먼저 제품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성공의 8단계 아까 말한 그 이제 A스텝 10코어 얘기를 하는데 보통 8단계 아시죠? 꿈을 갖고 그거를 꿈의 행동의 결단을 하고 행동의 결단의 증거는 보통 10코어를 쓰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 10코어도 강의를 따로 하기도 하죠. 그리고 명단을 작성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팅을 주최를 하거나 초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 팔로우업을 하고 상담을 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누군가가 후원이 되면은 나랑 똑같이 복제를 해 가는 것. 이게 바로 A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 스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명단 작성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단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배우는 단계에서만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빨리 쓰고 누군가 빨리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명단 작성과 만남과 추천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단 작성. 명단은 언제 작성하는가 이런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꿈을 꾸고 결단한 후. 그쵸? A 스텝에서 꿈 결단 다음 명단 작성이죠.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빨리 명단을 쓰셔야 되세요. 그리고 명단은 항상 처음 쓴 명단 가지고 하지 않고 명단은 추가 명단 계속 반복해서 명단을 바꿔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뒤 언제나 그쵸? 네. 명단을 썼는데 그 명단이 지금 사실은 조금 흐지부지해진 것 같아 내 머릿속에서도. 그러면 다시 써 보는 거예요 그냥 쭉. 언제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명단을 또 쓰셔야 돼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내가 생각한 명단들은 보통은 사업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제품을 쓸 것 같은 사람 명단을 적거든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고 오디오를 듣고 강의를 듣다 보면은 또 떠오르는 명단들이 있어요. 그 명단들을 계속 생각날 때 적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항상 떠오르는 대로 이름을 적은 다음에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항상. 명단 갈아엎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두 소비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소비자 명단을 먼저 빨리 적으셔야 되세요. 사업할 사람 먼저 찾기보다는 소비자 할 수 있는 사람들. 기본 원칙은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는 이게 사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음가짐. 나는 이
아메이라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명단을 적으면서 함께 같이 병행할 일은 쇼더 플랜, 아메이 설명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나 가지고 분명히 아메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성 명단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작성 방법은 첫 번째 무조건 적는다. 모든 사람이 생필품을 씁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아도 적으시고요. 최대한 많이 적으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적고 해야 할 이유와 하지 않을 이유는 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이유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남편의 반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누구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이들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못해요와 아이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이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적으시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여건을 무시하고 적으세요. 내가 누군가의 내 명단을 적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너무 뭔가 뭐 가정이 조금 약간 불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회사가 너무 요즘 복잡해서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아마 사업을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일단 우리가 소비자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리고 지나친 배려는 독인 게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누구 이제 "이 사람 이렇게 해 보세요. 저렇게 해 보세요." 하면은 나보다 사실은 파트너 사장님이 그분의 상황을 더 잘 알잖아요, 본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거예요. 저래서 안 될 거예요.'라고 미리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판단하지 말고 쪼끔 적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허술해 보이는 사람도 적으시고요. 멋있어 보이는 사람,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물론 적기도 하겠지만 허술해 보이더라도 이 사람에게 제품이 필요하거나 사업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또 어떤 명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는다라는 거는 보통 예를 들어서 가족, 그다음에 친구, 사회 친구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적으라고 하죠. 이유는 뭐냐면은 같은 그룹 내에서는 서로 명단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나눠서 적으시는 게 좋고요. 자존심과 체면은 나중에 '나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광을 발견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는 함께 동업하고 싶은 사람. 저는 금광을 발견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사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함께 동업하고 싶은 사람 내가 만약에 새로 어떤 가게를 내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이랑 하면은 최소한 힘들지 않겠다. 믿을 만하다. 성실하다.' 이런 사람. 그쵸? 그래서 사업가 명단, 소비자 명단으로 적어 보라고 하는 거는 가끔씩 사업할 사람이 아니면은 적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만 될 수 있어도 사실은 생필품은 누구나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명단 작성에 이제 워낙 시스템에서 말하기로는 소비자를 포함해서 일반 고객 명단을 100명 이상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면은 100명 적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10 명에서 20 명을 적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저도 아는데 말해서 쓸 것 같은 사람, 말해서 할 것 같은 사람만 적어요. 그래서 100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음. 이거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한번 우리 그냥 명단 적었을 때는 안 적어졌지만 건강 체크지 하라고 하면은 100 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꾸 찾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적으라는 거예요. 이 100명 다 전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일단 적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선배 고객 면단을 30명 점수 높은 사람 위주로 100 명에서 뽑으시고 스폰서와 상담으로 결정하는 게 세븐 베스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안에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한 7명 내외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보기엔 5명 정도일 때도 있고. 그쵸? 근데 뭐냐면 한 달 동안 내가 집중적으로 매니아를 만들려고 내가 쪼끔 포커스를 맞추는 명단은 세븐 베스트 정도. 그래서 세븐 베스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다음에 추가 명단. 내가 원래 명단에 적지 않았지만 수시로 추가하는 거죠. 새로운 인연. 아메이를 하고 나서 새로 내 원래 알던 뭐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 내가 아메이를 하고 나서 만났던 사람들을 새로운 인연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다니면서 인사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명단의 중요성은요. 사업가로서의 진짜 상담이라는 거는 명단 상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명단 상담의 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RRTM에서 제품 전달과 후원에 해당하는 리크루팅 명단을 적을 때는 거리, 자주, 지위, 긍정성 이 4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랑 거리가 가까워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가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자주 보다 보면은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항상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죠. 우리 이재성 사장님이 저를 후원할 때 자주 보잖아요. 매일 보죠. 가까이 살죠. 사회적 경제 주의 나쁘지 않았죠. 긍정적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가업 가까이에 있는데 긍정적인 분들은 사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내가 좀 더 아미에 대한 정보 전달을 자주 해주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자주 정보 전달을 해 주다 보면은 팔로업을 잘하면은 그분이 긍정적인 분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사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속한 카테고리별로 작성을 하면은 가족은 친가, 외가, 친정, 시댁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한 번에 뭉뚱그려 쓰기도 하고 하루 흩어져 쓰기도 하고 이건 인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동창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 친구, 동네 친구, 그다음에 아기와 관련된 자모, 그리고 배우자, 남편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 남편의 명단. 그래서 쭉 해서 카테고리별로 이름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름부터 쭉 먼저 적어 내리시고 거리, 자주, 지위, 긍정성 항목별로 1점에서 5점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주 보는데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보는데 긍정적인 사람. 긍정성은 암에 대한 긍정성이 아니죠. 그냥 삶에 대한 긍정성.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이거나 남을 흉보지 않고 그냥 다 이유가 있겠지라든지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상담 후 오픈. 뭐냐면은 어 명단을 쓰고 나서 그 사람한테 오픈하러 가기 전에는 상담을 먼저 하고 가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상담해 주시면 좋고 선상담, 후상담이 항상 같이 있으시면 좋고 일단은 뭐냐면요. 우리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 너무 사업 잘할 것 같아. 점수가 높아라고 하더라도 일단 단순 소비자 먼저 만드세요. 일단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제품 쓰는 소비자로. 그다음에 아까 세븐베스트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제일 좋은 명단 일곱 명 정도가 주 2회 만남의 명단이에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나셔야지 후원이 좀 빨라져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 소비자에서 그냥 조금 천천히 소비자 만든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고 만나는 정도. 그래서 매주 만남의 내용을 내 노트, 템포 노트에다 따로 적고 체크하시면 돼요. 누구 이름 적으시고 그 사람 언제 만났고 어떻게 했고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은 팔로업이 쉬워요.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7명에서 10명 정도만 사실은 이름을 적고 체크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놓쳐요. 7명에서 10명 정도 사람의 이름, 그 사람에 관련돼서 내가 쭉 쓰는 거야. 연애일기 쓰듯이 그냥 쭉 연애하는 마음으로. 꿈, 목표 그런 게 있는 사람들. 악착 같고 센스가 있고 이런 분들이 사업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강의에서. 근데 악착 같고 센스 있는 사람도 플러스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한 거는 선하고 배려심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롱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업도 사업 설명을 내가 듣고 나서 나한테 처음으로 떠오른 명단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그 명단이 사실은 또 괜찮은 명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 방법을 내가 먼저 잘 익혀놔야지 내가 내 파트너한테 이걸 또 얘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숙지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명단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명단 중에서 꿈이나 목표가 있거나 악착 같고 악착 같은 센스가 있고 선하고 배려심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나요? 사업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떠올렸던 명단이 혹시 여기 적지 않았지만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긍정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명단을 적은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긍정적인 사람 아니면 적지 않았어도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디테일 명단, 후원 이제 이거는 이제 제품 전달 명단이죠. 빅 아이템 명단을 매달 적으시면 좋아요. 청정기, 정수기, 말할 명단. 그냥 이번 달에 내가 그거를 뭐 누군가한테 리테일 하겠다라기보다는 이번 달에 청정기, 정수기를 말을 해야지 몇 달 뒤에 다시 그게 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정수기 정보 주고 청정기 정보 주고 그리고 이거 카탈로그 주고 이번 달에 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들어봐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달 한 5명 정도의 빅 아이템 명단을 적어 놓으시고 그분들한테 계속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초에 항상 프로모션 얘기해 주잖아요. 홈미팅 때도. 이 프로모션을 듣고 나서 프로모션 있네? 뭐 내가 살 거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모션을 듣고 이거를 전달할 명단을 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세요. 프로모션이 떴어. 그러면 이 프로모션을 누구누구에게 전달을 해 줬을 때
어떻게 이제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프로모션 명단을 내가 쓴 다음에요. 부담스럽게 프로모션을 전달하지 말고 그냥 마치 뭐 꼭 사라는 듯이 얘기하면 우리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프로모션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라든지 나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마트를 열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프로모션 명단을 적으시고 이 프로모션 제품이 계속 뜨면은 카톡 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만 주시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안부 인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기가 살 거가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분명히 거기다가 그 제품에 대한 걸 물어볼 테고요. 그냥 그 그러니까 프로모션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낸 다음에 요즘 잘 지내시죠? 뭐 이렇게 딴 얘기하면 또 딴 얘기하니까. 각 제품별 명단, 뭐 이제 처음에 명단 적을 때는 뉴트리를 전달하고 싶은 명단, 아티스트를 전달하고 싶은 명단 이런 명단도 적어보시면 좋고요. PB 목표 꼭 우리가 매월 만드시는 게 좋아요. 수치화시키는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좀 재밌거든요. 그게 30만 PB일 수도 있고 40만 PB일 수도 있고 60만 PB일 수도 있고 큰 PB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번 달 PB 목표가 있어야지 또 그 작은 성취를 해나가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PB 목표를 적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PB 목표 거기에 관련된 명단 작성을 또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요 많이 보셨죠? 요거 표. 자, 다시 한번 떠올리고 요 표를 제가 일단 올려드릴게요. 이름을 쭉 먼저 적으시고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여러 장을 프린트할 수 있겠죠? 이름을 먼저 가족 중에서 쭉 이름 적고 아니면 친구 중에서 쭉 이름 적고 이렇게 해서 관계 적으시고 성별, 나이, 직업, 결혼. 저는 직업 적을 때 남편이나 배우자의 직업도 적으라고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물어보거든 결국 그렇죠? 이거는 스폰서랑 상담하기 위해서 적는 명단이기 때문에 주로.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왜냐면요.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또 그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고 결혼이나 자녀 유무가 있으면은 현실 점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조금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점수를 매기는 건 4가지죠. 거리, 자주, 지위, 긍정성. 그래서 거리 쓸 때 아시죠? 사람 이름은 쭉 적고 나서요. 여기는 어떻게 채워도 상관이 없는데 요 점수 매기는 공간에서는 옆으로 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내가 A라는 친구가 있어.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점수가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같은 서울에 사는 A인데 아니 같은 동네 사는 A인데 얘는 거리가 되게 마음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3점을 주고 얘는 5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데 사는데도. 이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주는 지금은 자주 못 봐도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쵸? 점수 높으면 좋을 것 같고 보통 5점이 되게 가까운 사람, 5점이 완전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차로 1시간 이내는 다 5점을 줘요. 그 정도 거리는 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나는 30분 거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점을 생각하시면 한 명을 점수를 주면 쭉 그걸 내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비교를 하면서. 지위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본인은 3점에서 4점 정도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하셔도 괜찮긴 하세요. 나를 한 중간 정도, 3점에서 4점. 긍정성도 이제 내가 너무 긍정적이면 나를 기준으로 내가 5점을 주는데 보통은 아메 사업자들은 대부분 최소한 4점 이상은 되세요. 본인들의 긍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나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인지 나랑 비슷한 사람인지 그래서 1, 2, 3, 4, 5 점수를 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쭉 하면은 총 5점씩 해서 만점 하면 점수가 20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한 장씩 만들어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쭉 이걸 적어 오시면은 기타 참고사항은 스폰서가 물어볼 것 같은 거 쭉 쓰시면 돼요. 뭐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였고 예전에 뭘 했었고 이런 것도 적으셔도 되고 직업도 예전 직업, 지금 직업. 지금은 주부지만 예전 어떤 일을 했었고 남편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은 참고가 좀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명단을 다 적어와도 스폰서 상자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보지는 못해요. 처음부터 다 볼지는 못해요. 그중에서 괜찮은 사람 먼저 점수를 뽑아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20점 매겼을 때 높은 점수부터 저는 동그라미 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적어 오시면은 가장 긍정적인 사람 먼저 동그라미를 쳐요. 5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적어 오신 분이 누가 제일 긍정적이다 하는 사람 동그라미 먼저 친 다음에 점수 순으로 하는데 20점짜리가 별로 없고 뭐 19점짜리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높은 점수부터 20점 먼저 동그라미 쳐서 20점이 2명밖에 없어. 그러면 19점도 동그라미를 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명에서 10명 정도 나올 때까지 동그라미를 쳐요. 긍정적인 사람과 점수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세븐 베스트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죠. 명단 작성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입니다.
꿈이 있고 무언가를 찾고 있고 센스가 있으면서 악착 같지만 배려심이 있는 사람? 어렵죠.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악착 같은데 그게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해 줘. 그쵸? 자존감이 있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 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살아있는 사람. 보통 스포츠 선생님한테 누굴 보여줘서 저 사람 괜찮네."라고 할 때 보면요. 그 사람 눈빛이 반짝이는 느낌이 들면은 저 사람 괜찮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눈이 반짝이고 살아있는 느낌. 뭔가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느낌? 내 명단을 내가 쓴 명단에서 내가 자주 만날 수 있으면서 긍정적인 사람. 사업 설명을 듣고 내가 처음 떠오른 사람, 예쁘거나 잘 웃거나 재미있는 사람 찾으라고 그러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되거나. 그래서 이쁜 사람, 잘 웃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 명단이 그 주변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이라면은 명단을 보고 계속 궁리해 보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 명단 적고 이 중에서 이런 사람이 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 주일에 2번 이상 만나셔야 되세요. 어. 그리고 명단에다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은 꼭 내가 언제 만났고 뭐를 전달했고 스폰서 언제 보여줬고 이런 것들 한번 그거를 쓰셔야 되세요. 그 사람에 대한 소비자 관리 노트처럼. 사업자 관리 노트, 후원 관리 노트. 명단 작성에서 찾아야 되는 사람은 누가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까? 누가 더 노후 대책을 준비하며 살아갈까? 내가 회사를 차리면 누구를 채용하고 싶을까? 성실함. 동업을 한다면 누구랑? 그런 사람을 후원하시면 좋아요. 누가 더 경제적인 자유와 안정을 원할까? 음. 누가 은퇴 플랜에 관심이 많을까? 누가 일에 비해 소득이 적을까? 본인이 하는 일에 비해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 소득 원할 수 있죠. 책임감이 강한 분, 자기 인생에 대한 꿈과 욕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일 주일에 2번을 만나면서 빨리 후원하시고 후원 노트 적으시면서 그 사람 어떻게 후원하고 있는지 책을 줬고 오디오를 줬고 뭐를 줬는지를 적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 그 강의에 있었던 건데 좋아 가지고 제가 캡처했어요. 그 우리 수요일 날 강의에서. 이런 사람 근데 이게 안미자 사장님이 했던 강의인데 무언가 일을 찾는 사람, 아이가 좀 커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 계산이 밝은 사람,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 현재 삶에 대해 걱정이 있는 사람,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사람, 책을 잘 읽는 사람, 집에 잘 붙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집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놀러 와 있는 사람, 아메이 사업을 하다 쉬는 사람,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던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 무언가 구전,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뭐 "이거 좋대. 써 봐." 이렇게 구전을 잘하는 사람, 남의 일에 솔선을 도와주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도움을 청하면 항상 잘 도와주는 착한 사람, 마일리지 쿠폰 모으기에 민감한 사람,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남편이 날마다 과로하는 사람, 배가 많이 나온 사람,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사람, 유기농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 얼굴 피부 건조한 사람, 자녀 여드름 걱정하는 사람, 시력이 나빠져 고민하는 사람, 락스 냄새 싫어하는 사람, 유기농 세제 사용하는 사람, 청소에 목숨 거는 사람, 탈모 있는 사람, 입냄새 있는 사람,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사람, 과음하는 사람, 갱년기 장애 있는 사람, 주부 습지 있는 사람, 물 끓여 마시는 사람, 김치 사서 먹는 집, 성격 급한 사람, 새로 이사 가는 사람, 아이 출산한 사람, 타사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분,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 타사 렌탈 정수기 사용하는 집, 천식 아토피 있는 사람,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 직장 다니는 여성, 암 환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 관절염 있는 사람, 알러지 비염 있는 사람. 아유 이렇게 적으면은 적을 사람 투성이 아니에요. 이런 명단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다 될 수 있어요.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한 명씩은 이 각 항목에 대해서 한 명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명단의 확장은 프로스펙팅이라는 모험이라는 시스템 오디오가 있어요. 미국 오디오 더빙된 거에 이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요거를 이제 좀 문어책 글씨 이제 약간 좀 그 뭐 활자화된 거 책처럼 써 있어서 약간 우리가 구어체가 아니긴 한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한테 물어볼 때요. 이 얘기를 부드럽게 해서 물어봐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꿈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재정적인 자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시간적인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명예, 여행 그리고 봉사하는 삶 보통 5가지 중에 1가지를 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거죠. "너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여행하는 거, 봉사하는 거, 시간적인 자유, 재정적인 자유, 명예 어떤 거 5가지 보통 5가지 중에 보통 꿈이 있는데 너는 어떤 삶이 좋으니?"라고 그 사람 거 물어보고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뭘까?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거를 이루고 싶겠지? 그 꿈이?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5년 뒤, 10년 뒤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이룰 방법이 지금 있나요? 지금 본인의 도구를 통해서 5년 뒤에 시간적인 자유, 재정적인 자유, 명예로운 삶, 여행 다니는 삶, 봉사하는 삶 이런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 꿈을 5년 뒤에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상상하게 만드는 건데 이 얘기를 한 번에 하지 않고요. 사실은 대화하면서 중간중간에 녹여내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맨날 여행 다니면 좋겠어요. 한 5년 뒤, 10년 뒤에 은퇴해서 여행만 다니면 되게 좋겠네. 근데 뭐 그게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꿈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고요. 그걸 선택했는데 그게 그분이 현재 갖고 있는 도구로 5년 뒤, 10년 뒤에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분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나는 아메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나처럼 이런 거 알아봐서 너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알아보면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단의 확장이죠. 누군가한테 이런. 보통 꿈이 없는 사람은 드무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후원하기 쉽진 않아요. 그냥 소비자로밖에 안 되지. 추가 명단 작성. 그리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꿈이 있었지만 꿈을 접은 사람. 그런 분들은 꿈을 다시 갖고 싶어 해요. 예전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꿈을 접으신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명단은 보통 콜드 컨택이라고 하죠. 콜드에서 웜으로. 항상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마음이 좋아요. 누군가를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게 먼저 인사하기예요. 뭐 복도에서건 엘리베이터에서건 아니면 길거리에서건 상점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날씨 춥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습관. 그냥 반갑게 웃으면서. 기존 명단보다 변화된 나의 모습. 아메이를 통한 나의 모습은 분명히 변하죠. 옛날하고 다르게 책도 읽고 오디오도 읽고 좋은 강의 많이 들으니까. 이 변화된 내 모습으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 알던 사람들보다 나를 통해 비전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내가 원래 알던 사람들은 나의 예전 모습을 아니까 내가 아무리 변했어도 에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드 컨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전단지를 돌리는 거가 콜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을 조금 따뜻한 관계, 아는 사이, 아는 언니 동생 사이로 만드는 웜으로 가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단골 고객이 되라고 하죠. 내가 가는 카페, 슈퍼, 미용실 모든 상점들은 다 내가 그분을 콜드 컨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가는 장소.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요. 진심으로 칭찬하시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먼저 진실된 모습으로 오픈해 주시면 돼요. 너무 가식된 모습은 좋지는 않아요. 1년 이상 친해질 생각으로 만나시는 게 좋은 게 콜드는 갑자기 뭔가 되기 쉽지 않아요. 갑자기 되면 또 갑자기 또 뭐 물건 찾다가 다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친해지는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명한테만 콜드를 하면은 기다리는 동안 내가 너무 지루하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도록 여러 명에게 콜드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콜드는. 내가 너무 집착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말 것.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한 그루 씨앗 한 개가 아니라 과수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여러 명이 콜드를 하시는 거고 집착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듣네 라고 너무 포기하지도 말고 요거는 이제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미나 랠리 때 음원을 들으면서 수시로 떠오르는 사람을 메모장에 적으세요. 음원을 들을 때. 이런 사람 떠오르시면 생각날 때마다 적으시고 내가 사업가임을 항상 인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어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활이 사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이아몬드 사장님 정도 되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냥 사업이 생활이죠. 그냥 사업과 생활을 굳이 따로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그냥 뭐 항상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면은 누구를 만나도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업적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명단 작성 후에 스폰서 사장과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고객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는데 긍정적인 사람, 점수가 높은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세븐베스트를 선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긍정적인 사람하고 점수 20점부터 19, 18 쭉 내려가면서 제가 한 7명에서 10명 정도 나올 때까지. 그리고 거기 혹시 적지 않았어도 사업 설명 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적었거나 적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세븐베이스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명에서 10명의 프로스펙트라고 표현하죠. 미국 용어로 뭐냐면은 우리가 잠재적 후원자를 프로스펙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프로스펙터. 그래서 프로스펙트들을 기대하다 이런 뜻인데 프로스펙트가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기대하는 사업가 이런 프로스펙트 고객은 한 명 한 명의 모든 상황을 같이 볼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뭐 20명, 30명, 100명을 줘면 그걸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7명에서 10명 정도는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자세하게 아마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받아보신 분들은. 그래서 7명에서 10명의 프로스펙트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을 상담을 하고 100명을 모두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명단 상담도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저도 처음에 되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쭉 가면요. 한 달이 지나도 명단을 다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거 먼저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단 상담에도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먼저 중요한 10명을 먼저 해요. 그리고 스폰서와 컨택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보면 좋죠. 함께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A, B, C, D, E 이렇게 쭉 뭐 5명 정도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A는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까? 뭐 스폰서의 경험을 빌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고 설명이 없이 스폰서를 무조건 가는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같이 가주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됐고 그 사람한테 스폰서 소개도 안 됐는데 그냥 무조건 스폰서 소개를 해줘.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뭔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상담, 스폰서를 먼저 상담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고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스폰서에게도 그 소비자 아니면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은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어떤 사람인지. 그 후원하는 사람한테 스폰서 프로모션이 잘 돼 있어야지 오해가 안 생기고 잘 될 수가 있는데 설명을 또 잘 안 해주고 하면은 예전에 이런 일례가 있었어요. 그 사장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스폰서님이 막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 뭐였지? 결혼을 안 했나? 그랬는데 아유 애기는 몇 살이세요? 물어봐 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폰서한테도 그분은 설명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베스트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폰서한테 먼저 그 사람을 설명을 먼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그 사람을 설명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스폰서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스폰서 프로모션이 쉽지가 않아 잘 못했어. 그러면은 그걸 미루기보다는요. 일단 스폰서들이 아직 그분한테는 스폰서를 프로모션 못했다. 어떻게 할까? 빨리 물어보셔서 프로모션이 안 돼 있다고 만남을 계속 미루면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지금 즉시 당장의 자세.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스폰서한테 프로모션은 안 됐지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연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접촉하고 누군가를 만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상담해서 만남 후 상담, 후상담. 선상담, 후상담이 항상 성공의 열쇠입니다. 초심자의 가장 큰 실수는 지레짐작으로 명단 작성을 아예 안 하는 거고요. 바쁠 것 같거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스폰서와 연결을 자꾸 미루는 거가 있죠.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라고 자꾸 미리 판단하거나 아직 프로모션 안 돼서 나중에 프로모션 하고 연결할게요라고 자꾸 미루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내 사업이 좀 미뤄지는 거죠.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 더 이상 성공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진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나한테 쉬운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초심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자만하지 말고 거절당해도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더 열심히 연습하는 거. 그래서 내가 20명까지는 초청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명을 미리 거절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100명의 거절받을 명단을 내가 채우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데모, STP, OM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랑 같이 가더라도. 기본적인 데모, 그다음에 브론즈 STP라든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거야 이게 수익 구조 1 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폰서나 A, B 이런 거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OM도 연습을 조금씩 해 봐야겠죠. 상대방이 부담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다시 꿈과 결단을 가셔야 돼요. 내가 기회를 주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제안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건데 그 사람이 부담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의외로 리더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해결되면 강한 신념의 소유자가 되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하지 않았죠. 아주 강한 거절은 아니었지만 말로는 안 했지만 거의 거절에 가까운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세미나 가서 뒤에서 딴짓하고 막 핸드폰 보고 있고 조대 선생님 앞에 가라고 "앞에 자리 있어요." 그 자리가 맡아준 자리였는데 그것도 뭐 "아 됐어요." 뭐 이러고 뒤에 앉아 있고 그렇게 1 년을 있었죠. 그리고 홍수연 사장님 저희 언니 같이 사업하는 홍수연 사장님이 처음에 이재성 사장님한테 "아메 얘기할 거면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막 화냈었죠. 근데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오해가 풀리고 나면 오히려 더 사업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남과 초청의 원칙을 일단 시도하시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많이 만나야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는 만나자마자 누가 소비자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만나서 결과가 나온 거지 그냥 만나는 족족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호기심을 유발하고 당당한 자세.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이
호기심이 간다. 저 사람 하는 일이 되게 뭘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당당한 자세, 매달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으면은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Q&A. 그래서 Q&A에 대한 강의를 조금 듣고 만나시는 게 좋죠. 누군가 만났을 때 최종 목적은 결론적으로 미팅 초대와 스폰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팅 초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줌을 가르쳐주고 줌을 통해서 미팅 초대를 해보는 거랑 막 같이 듣는 거. 사실 수요일 날이나 이런 강의할 때 불러놓고 같이 핸드폰 켜놓고 노트북 켜놓고 같이 강의를 들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스폰서를 만날 수 있게 지금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스폰서를 만나게 할 수도 있죠. 건강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폰서를 적극 프로모션 하시면 좋아요. 만남과 초청에 도움되는 오디오가 사업 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미국 시스템 오디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명단 작성 세븐페스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남과 초청의 자세는 내용보다 말투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당당한 자세,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약간 호감을 주는 그런 말투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시점의 타이밍 사람한테는 빨리 만나서 초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뭔가 찾는 사람, 무커라고 하죠. 나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 만남과 초청의 자세. 흥분하지 말고 너무 다운되지 말고 나를 갖다가 통제하시는 게 필요하고 사람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냥 모든 사람 똑같게 제품 얘기하고 사업도 괜찮아요. 뭐 듣고 싶으면 저랑 같이 미팅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오픈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아니오로 끝나지 않는 열린 질문이죠. 오픈 질문은. 꿈이 있으세요? 뭐 물어본다라든지 우리 많이 하는 꿈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하는 일 만족하세요? 지금 그래도 잘 벌고 있으시니까 괜찮으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픈된 질문. 공감하는 경청을 하는 건데, 공감적 경청, 누군가 얘기할 때 들어주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누군가 만나 초청을 할 때. 근데, 그 사람 말에 경청을 하지만 끌려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들어주시고, 또 내가 할 얘기는 하고, 계속해서 들어주는 게 경청은 아니에요. 적당한 그 리액션도 필요하면서 리액션 하면서 내 얘기도 약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질문에는 질문으로 가볍게 넘기시고요. 뭐 싫다라고 너무 막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우리 정답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냥 그래요. 넘어가시고 스폰서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남의 시작은 전화나 카톡이죠. 보통은. 그렇죠? 전화 카톡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카톡보다는 전화가 더 좋긴 한데 예정된 만남 일주일 전에 아니면 만남 하루 전에 전화나 SNS로 확인을 다시 내일 만나기로 했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전화의 목적은 만남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우리가 그냥 조금 이제 대화하다가 그다음에 FOR이라고 하죠. 우리가 패밀리, 어큐페이션, 레크리에이션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본인 직장, 남편의 직업 상황 그리고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스케줄 파악하시고 그럼 우리 언제 보자 하고 만나기 전날 우리 내일 보는 거 맞지? 아니면 이렇게 내일 어디서 보는 거다라고 연락을 하시고 약속 시 부담은 주지 마세요. 공감을 하되 동의하지 않기는 뭐냐면은 나 이래서 못 가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끌고 못 만나겠어 너무 끌고 갈 건 없지만은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지만은 괜찮아라고 꼭 그렇게까지 너무 동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매달리는 거나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럼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안타깝네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겠죠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감을 하되 동의하지 않는 거죠. 주의사항은 전화로 설명하는 거를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메이는. 왜냐면 표정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투만 들어서는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경험이 조금 안 좋은 경험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경험치를 좀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후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걸 한 번에 소개하지 마시고 하나씩 얘기하는 게 더 후원율이 증가해요. 한 번에 뭐 1시간짜리 풀 OM을 해주고 끝 이렇기보다는 보통 처음 얘기할 때는 10분짜리 약간 호기심 그다음에 30분짜리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거든요. 어설프게 많이 얘기하면 흥미가 오히려 떨어져요. 다 들었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화나 SNS를 통한 초대는 만남이 목적이지 보통은 이제 사업 설명이 목적은 아니에요. 전화나 카톡은 약속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 초대 관련 약속만 하는 게 좋고요.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사업에 논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 통화는 가능한 짧게 카톡은 일방적이지 않도록 서로 주고받는 대화. 내가 너무 카톡을 길게 보내지 마시고요. 짧게 하고 왔다 갔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나 톡의 기본은 FORM을 하는 거예요. 패밀리, 가족들은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 직장 다니는 거, 남편 직장은 괜찮은지,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 건지. 내가 가족도 너무 아프고 힘든데 직장도 힘들고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해. 이런 사람은 사실은 사업자가 되기 쉽지는 않죠. 제품은 쓸 수 있겠지만. 그쵸? 당장. 그래도 이제 요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후원을 할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메시지는 다음 약속을 잡는 건데 요즘에 이걸 머니라고 돈 얘기를 꺼내는 머니를 먼저 얘기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FORM을 갖다가 M을 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월락은 통상적으로 메시지예요. 우리가 패밀리, 오큐페이션, 레크리에이션 이분의 여가 시간 다 파악하고 시간을 스케줄이 파악이 되죠.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직장이 뭐 3시 정도 끝나고 평일날은 그냥 뭐 놀고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사람 만나서 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지 요즘에 그냥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있고 아 얘는 오후 3시 이후에 평일이 오히려 만나기가 좋겠구나. 그러면 그때쯤 한번 차 마시자라든지 우리 집으로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던져서 만나는 거. 밝고 명랑한 자세로 당황스러운 질문은 질문으로 응답. 및 만남을 통한 초대가 가장 좋은데요. 오픈을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만나면은. 만남 초기에 가볍게 근황으로 오픈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서로 "어떻게 지냈어?" 아니면 지난주 어땠어?" 물어볼 때 "나 요즘에 아메 강의됐잖아.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지나가는 얘기처럼 가볍게 얘기해 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그냥. 그리고 사업 오픈이 어려우면은 아메이 제품으로 오픈하기도 하죠. 초기 사업자들은 사업 오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너 아메이 제품 쓰는데 나 좋은데 너 아메이 제품 써본 적 있어?" 상대방이 제품을 말했는데 제품이 아니고 "아 나 그거 아메이 사업 싫어." 그러면 '아 얘 주변에 사업 때문에 얘를 귀찮게 했던 사람이 있겠구나.' "아니 나 제품 써본 적 없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은 인제 아메이 설명을 해 주겠죠. "이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오래된 네트워크 제품인데 친환경 제품이고 되게 좋아. 그리고 소비자 회원제로 돼 있어 가지고 요즘에 회원제 쇼핑몰 많잖아. 그래서 뭐 소비자 캐시백을 현금으로 주니까 나는 써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너도 한번 써 봐."라고 해서 이제 안에 오픈할 수가 있겠죠. 오픈 전에 상대방의 능력을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봐도 "야 너 지금 하는 일 힘들잖아. 안 돼.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그 사람을 공격적으로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거든요. 너는 그래도 잘하고 있겠지."라고 칭찬해 주시고 오픈 후에 나의 사업 시작 계기 현실 점검 YMA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YMA 발표를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 만났을 때 이 YMA를 내가 짧게 간단하게 "난 이런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 그래요. 그럼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나도 해볼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을 갖도록. 그래서 YMA를 얘기하지 않고 사업을 설명하기 쉽진 않아요. YMA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1분 스피치부터 쓰고 뭐 5 분, 15분 YMA 이게 길어지면은 사실은 게스트 다이아몬드 초청해서 하는 게스트 스피치가 YMA거든요,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FORM을 해 주시면 좋고요. 대화를 다시 만나서 또 FORM 하는 건 전화로 했지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뭐 명예로운 삶, 여행 다니는 삶, 봉사하는 삶,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야지 알겠죠. 저번에 제가 그 다른 파트너 상담을 할 때 소비자를 안 해 저 사람은 니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저 아메하는 이제 스폰서라고 아주 생긴 사하고 얘기해서 보니까 그분이 부모가 정해 준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냥 정해 준 학교를 가고 정해 준 남자랑 결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그런 게 없이. 근데 너무 자기 꿈이 없잖아요. 그래서 희한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언제가 행복했냐?" 물어봤더니 그 대학교를 다닐 때 돈을 저금을 해서 여행을 갔었대.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게 이제 결혼하면서는 이제 그걸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사실은 잠재적으로 있겠구나.' 그 뭔가 계속 틀에 갇혀 있지만 자기도 그 해방된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분은 그쪽으로 후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누구를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생각을 하니까 그분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돌파구는 이거겠구나.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싶겠구나.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스케줄을 자연스럽게 문의하고 FORM 했으니까 알겠죠? "아 나 뭐 평일날은 오후 2시 정도면 뭐 집에 일찍 가." 아니면 "나 뭐 수요일날 목요일은 집에만 있지."라고 이렇게 본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언제 한번 만나자." 스폰서를 만나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먼저 1대1 미팅, 2대1 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스케줄을 파악을 하셔야지 초대를 할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초대를 하시고 "한 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라고 "초청료 미팅 들어보면 도움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데 초대 미팅은 지금 광주 쪽에서는 그 광주 미팅 있잖아요 워낙. 그쵸? 만약에 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좀 괜찮아지면은 그 홈미팅 같은 데 초대해서 한번 듣게 할 수도 있으니까 고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요즘 많이 하는 게 수요일 날 미팅을 같이 듣는 걸 많이 해요.
수요일 날 미팅, 그 수요일 날 오전 오후 미팅 있잖아요. 그 미팅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같이 집으로 불러 가지고 같이 보는 거. 만남을 통한 초대는 나의 YMA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분, 5분 YMA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5분 이상 하면은 사실 좀 지루해지기 때문에 YMA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쇼더 플랜, MA 사업 설명을 하는데 생활이 사업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수익 구조 1, 스폰서나 AB만 설명할 수도 있고 우유 스토리, 커피 스토리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몇 년 뒤에 어떤 목표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는 몇 년 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어라든지 자기 꿈을 얘기한다든지 꿈을 얘기하면요. 보통은 꿈을 갖고 있는 성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꿈은 5년 뒤엔 어떤 삶을 사는 거야라든지 그런 거. 스폰서랑 팀 프로모션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그룹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우리 그룹은 이런 성향이 있어라고 스폰서랑 팀 프로모션 그리고 스폰서 사진 보여준다거나 이제 전화 이재성 사장님 뭐 뉴스 나왔던 거 이런 거 보여주셔도 좋고 만남의 최종 목적은 다음 약속이에요. 그냥 내가 만났을 때 뭐를 해야 되냐 다음 약속 잡고 오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미팅 초청 전화의 톡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고요. 만나면 그 목적은 미팅 초대, STA, 그리고 다음 약속, 스폰서 연결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적인 관심이 있어 보여. 그거 돈이 돼? 어때? 괜찮아? 사업으로 물어볼 때는 빨리 미팅 초대하시고 스폰서 연결하셔야 되세요. 미팅 초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같은 경우 월요일 날 미팅 초대할 수도 있지만 수요일 날 강의를 같이 듣는 거다. 수요일 날 온라인 강의 들으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들어보자라고 해서 초대하시면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후원되는 경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관심이 아직 없으면 일단 소비자로 그래 뭐 열심히 해봐 그러면은 일단 소비자로.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성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당장 하길 기다리기보다는 어쨌든 소비자로 일단은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내 팬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좋으면 내가 쓰는 제품도 좋아 보이고요. 내가 하는 사업도 좋아 보여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친해지고 싶다. 나 저 사람 좋아. 뭔가 좀 그냥 친구하고 싶어.'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내가 되면은 좋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인성이나 배려, 경청을 잘하는 사람. 그쵸? 책을 많이 읽으시면은 그게 좀 쌓여요. 상담은 필수고요. 시스템이 조인된 업라인 다이아몬드와 연결된 상담을 하고 있는 상위 플래티넘 이상 스폰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과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플래티넘 스폰서님 하시면 좋고 상담 내용을 내가 업라인하고 먼저 했다 그러면 중간 스폰서들하고도 내용 공유하시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유리하시고. OM 미팅 초대가 성사된 경우 나 그럼 수요일 날 강의 듣는데 같이 들어볼래? 그래서 한번 뭐 그래 들어볼게. 집에 가서 차 마시고 한번 강의 듣자 해서 불렀어요. 그러면은 전날에 미리 스케줄 컨펌해요. 너 내일 몇 시까지 오는 걸로 몇 시까지 오는 거지? 그럼 일단 내일 뭐 어디서 봐라든지 만약 요즘은 집으로 초대한다 그러면은 내일 11시가 강의니까 10시 반까지 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근데 요거 내일 올 수 있지라기보다는 내일 어디서 봐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미 오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올 수 있지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틈을 한 번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정적인 말투로 그냥 "그럼 내일 10시 반까지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오면은 "커피부터 마시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렇게 확정적인 말투를 먼저 써 주는 게 좋아요. 전화보다는 전화가 문자보다 좋아요. 문자로 톡해서 "이따가 봐. 내일 그러면 10 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 보다는 전화하시는 게 더 좋은데 고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컴스홀 예전에 이제 강의장이죠. 강의장으로 내가 직접 데리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만약에 외부에서 보게 될 때는. "어디로 와."라기보다는 미리 어디서 만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내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미리 만나서 함께 이동하는 거. 그리고 예전처럼 강의장에서 듣는 경우에는 앞자리 뒷자리가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확보인데 요즘에는 이게 방구석 일렬이라고 그러죠. 온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모두 다 앞자리죠. 화면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강사 프로모션, 강의 전에 소개를 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 강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내가 잘 모르면 스폰서에게 물어봐서 강사가 어떤 분인지. 강의 전 카탈로그나 자료 전달은 지양. 왜냐하면 강의 들으면서 그걸 자꾸 보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주시는 게 좋고 풀 OM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강의 시간을.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사실 좀 짧죠. 30분짜리 3개로 강의를 하니까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래도 30분짜리 강의가 3개라든지 이런 시간을 미팅 시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나중에
뭐 짧다고 하더니 더 길어졌네라는 오해가 안 생기고 중간에 안 듣겠다고 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끝난 후에는 스폰서를 소개해 주시는 거 이제 이건 미팅장에서 만났을 텐데 스폰서 꼭 안내해 주시고 미팅 듣고 나갈 때 헤어질 때는 자료 전달 아까 말씀드린 카탈로그나 아니면은 뭐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치브라든지 아마그램 이런 거 다음 약속을 그리고 꼭 정하시고 헤어지는 거죠. 다음에 언제 내가 다음에 한번 뭐 그쪽으로 갈게라든지 이틀 뒤에 나 근처 가니까 커피 마셔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음 약속 정하기. 스폰서 소개, 자료 전달, 다음 약속 정하기. 오디오를 꼭 그리고 어떤 오디오를 줄지 생각하셔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되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꿈, 관심 분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뭐냐면은 마케팅 플랜 자체보다는 YMA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내가 하게 된 계기. 장소가 또 중요한 게 내가 사업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조용한 곳이 좋아요. 막 너무 시끄러운 뭐 음식점이라든지 밥 먹다가 중간에 하면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만나서 밖에서 STP를 해달라고 하는 분 만나거나 할 때도 음식점 같은 데는 잘 안 가고요. 조용한 카페를 좀 가죠. 조용한 곳. 1대1로 이제 가는 곳이 중요하고 너무 길지 않게 1대1 설명 같은 경우엔 상대방의 시선은 벽으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 상대방의 시선이 그 외부 쪽 창가 쪽이나 사람들 많은 쪽을 보고 있으면 외부에서 만났을 때 그 밖에 어수선한 것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초대하신 분은 벽을 보고 있으면은 그분이 아무래도 좀 나한테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업 설명 후에는 반드시 미팅 초대, STP를 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종이를 끝내 가지고 뭐 요즘 프린트지로 많이 하잖아요. 사업 설명하고 나서는 수요일 날 미팅이나 토요일 날 미팅이라든지 온라인 미팅 한번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어지기 전에 자료 전달, 아까 말한 오디오, 카탈로그, 책, 어치부 등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한테 어떤 오디오를 주면 좋겠다. 만남과 초청 멘트 중에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어차피 생필품은 5년 전에 썼고 5년 후에도 쓰고 죽을 때까지 계속 쓸 텐데 생필품 바꿔 쓰는 별거 아닌 걸로 내 인생이 바꿀 수도 있다면 한번 바꿔 써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표현. 제품만 바꿔 쓰고 소개해줘서 월 2, 30만 원 받는 분들도 많고요. 조금 더 배우고 알려서 2, 3년 뒤에 월 2, 300만 원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어차피 쓰는 제품인데 평생. 요즘에 생리대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문제 있는 제품이 많아서 소비자도 정보를 알아야 되는 때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랑 커피 한 잔 마시면 제품에 대해서 배워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카다로 미팅을 연결하는 거죠. 결국 사업은 단순 소비자가 고정 소비자, 그리고 애용 소비자, 그리고 거점 소비자라고 하죠. 이분이 작은 사업가, 큰 사업가로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 소비자를 먼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매달 새로운 단순 소비자를 3명에서 5명 정도 계속 컨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9% 도달 목표가 초기 사업가는 YMA가 있어야 되고요. 기초적인 제품 설명할 줄 알아야겠죠. 기초 제품 5가지 정도, 대문 5가지 정도. 그리고 짧은 쇼다 플랫, 유통이나 생활이 사업, 아메이 수입, 팀, 스폰서 프로모션, 수익 구조 일 정도 짧은 STP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즘에는 장바구니 SOP나 브론즈 STP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소비자 연구를 해줄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관리를 중간에 하나 추가를 했는데 소비자가 생기면 소비자가 1명이건 3명이건 10명이건 간에 소비자를 위한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요. 일을 일처럼 해야 되고 단순 소비자를 고정 소비자, 애형 소비자, 사업가를 찾기 위한 거고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쉽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고 나 스스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뭐가 있냐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주기적인 만남을 갖고요. 만나기 전날 미리 준비물을 체크하시고 소비자에게 전 제품을 노출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매장을 구경을 시키시고요. 피부 측정, 두피 측정, 인바디 등등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의 중요한 포인트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일단 매장 구경시켜 주시는 게 메인이에요. 소비자의 포인트 적어놓으면 좋겠죠. 아이 이름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인적사항. 미리 적어두시면 핸드폰에 적어두셔도 되고요. 작은 선물 주기, 이유 없이 안부 묻기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작은 선물, 그러니까 큰 선물보다는 작은 선물 자잘자잘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이런 것들 있는 것들 주시면 좋고요. 이유 없이 안부 묻기, 아메 얘기만 하려고 전화하고 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부 같은 거, 날씨 얘기 이런 것들을 뭐 정보 같은 거 주고 친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SNS를 활용해서 정보를 꾸준히 주시는 게 좋아요.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안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툭툭툭 던지듯이. 하나의 제품이라도 매니아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사용하는 제품의 매니아를 만들어야지 소개가 나와요. 그 사람이 쓰는 제품에 대한 내가 스스로의 매니아가 돼야지. 쇼더 플랜은 툭툭 던지듯이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소비자 관리란 마인드는 내가 진짜 친구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분과 가까워지시면 좋고 경청하시되 끌려가지는 마시고요. 내가 먼저 아메이 애용자가 돼야지 누군가를 애용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한 약속 이행,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비자가 뭘 주문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면은 사실은 좀 그렇죠. 그리고 주문했을 때는 가급적 빨리 갖다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의 그릇을 좀 키우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릇 키우는 거는 책이죠. 배려하되 매달리거나 끌려다니지 말기. 이거를 잘 하셔야 되세요. 배려는 하지만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소비자에게. 자랑하되 재수없지 않게 당당하고 멋있게 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예전에 신영 사장님 카톡 그때 캡처해 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안부 인사하면은 갑자기 자기가 예전에 썼던 쓰고 싶었던 제품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이제 건강 정보 같은 거 주고 이제 다른 얘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하나씩 보내죠, 이렇게. 본인의 이런 근황 같은 거. 기사 보내고 그다음에 호흡기 관리 잘하라고 그러고. 원래 쓰는 제품이 있으니까 물을 드시는 분한테 정수기에 대한 광고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요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관리는 내가 카톡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공기청정기 트시는 분한테도 다시 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정수기를 쓰는 사람한테도 이 정보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 같은 거 보내고. 네. 자, 그래서 잠깐. 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